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유기와 반도체 소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기기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분야는 전력 변환 장치는 컨버터, 우리가 정유기라고 합니다. 그죠? AC를 DC로 바꾼다. 그죠? AC란 건 교류죠. 교류고 DC는 이런 걸 DC라 합니다. 그죠? AC, DC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는 컨버터를 하고요. 인버터는 DC를 AC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쓰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요즘 다 인버터가 쓰죠. 그래서 DC를 AC로 바꾼다. 요거는 컨버터 정류기고 요거는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 컨버터는 AC를 AC로 바꾸는데 주파수와 크기를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끔 이제 요 사이클로 컨버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자, 그다음 초퍼는 고정 DC를 가변 DC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퍼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DC-DC를 바꾸는 것도 우리는 컨버터라고 합니다. DC-DC 컨버터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SMPS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스위치 모드 파워 스플라이라 해서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충전기는 전부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타입으로 써야지만 소형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 P형, N형 반도체의 결합이다 해서 우리는 다이오드를 정류 다이오드로 이런 말을 씁니다. 정류 다이오드. 다이오드라고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P형은 상가에 불순물을 써서 만들고 N형은 옷가를 써서 만든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전자가 하나 많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기부한다면서 도너가 되고요. 얘는 전공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전공을 써서 받을 수 있으니까 accept 한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우리가 실리콘, 아니 게르마늄,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우리가 직렬 접속하면 과전압을 보호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왔죠. 그 다음에 병렬 접속하면 가전류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 자, 정전압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 정류회로 특징해가지고 단상 반파, 단상 전파,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우리가 반파할 때 60Hz, 전파면 120, 그다음 3배, 그 다음에 6배 이렇게 돼서 맥동률이 이렇게 이제 맥동 주파수가 계속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여기 맥동률은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듭니다. 자, 이런 추이도 한번 봐보시고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맥동률 묻는 문제는 정유효율은 40.9%, 뭐 81.2, 99.8에서 삼상 전파를 쓰면 거의 직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빨갛게 놓은 이 부분. 자, 단상 반파했을 때 우리가 시료값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0.45입니다. 그죠? 단상 전파는 0.92, 삼상 반파는 1.1입니다.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 1.35. 요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능사에서는. 자, 0.45, 0.9, 1.17, 1.35.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SCR을 우리는 위상제어 정류기를 하는데, 이때 제어각 또는 역률각,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R부와 불론속 전류일 때는 우리가 직류 평균값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걸 점호각이라고 합니다. 점호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인파가 이렇게 흘러갈 때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얘를 도통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길게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큰 이 값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파 정류 회로일 때의 평균값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류가 일정한 부하다 이러면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2가 아니고 그냥 코사인 알파가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주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뭐 한 번씩 나오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반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한 사이클도 지나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전파일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똑같은 모양이. 자, 그래서 그렇게 제하는 게 SCR로 하는 정류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자 종류가 있는데 SCR 3단자로 단일 방향성이다. 그죠? 그 다음에 GTO는 3단자로 이것도 단일 방향성인데 자기 소호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기 소호 기능. SCS는 두 개의 게이트를 갖고 있고 4단자 방식이다. 자, SCS 4단자. 레이저 SSS. 자, SSS는 두 단자 방식이다. 트라이악은 세 단자 방식이다. 기호를 보겠습니다. 트라이악 기호. 단자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다이액 단자가 두 개네요. 자, SCR 단자가 하나, 둘, 셋. GTO 단자가 하나, 둘, 셋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소호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종합 정리하면 이렇게 단방향 사이리스트는 SCR, GTO, SCS, 레이저, LA, SCR 이게 있고 쌍방향은 SSS, 트라이악, 다이악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2단자는 다이악, SSS, 3단자는 SCR, GTO, LA, SCR, 그 다음에 트라이악, 그 다음에 SCS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3단자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쌍방향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소호 기능이 있느냐 GTO처럼 자기 소호가 있느냐 이런 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정류기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류기는 직류를 교리로 변환한다. 그럼 직류를 교리로 바꾸는 건 DC를 AC로 뭐 인버터가 되겠죠. 그래서 인버터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은 이건 아까 초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초포형. 자, 그 다음에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맞죠? 자, 직류를 교류로. 자, 제어 정류기란 건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그죠? 정류기란 건 교류를 직류로. 그죠? 자, 인버터는 무슨 제어라고 그랬습니까? 네, 주파수 제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류에서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바꾸려 그러면 사이클로 컨버터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변압기는 크기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파수를 바꾸려고 하면 이 사이클로 컨버터라는 구조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0페이지로 가서 자, 맥동 주파수가 가장 많고 맥동률이 가장 적다. 자, 맥동률이 가장 적다. 가장 DC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자, 삼상 전파 방식입니다. 그죠? 자, 맥동 주파수 단상 방파는 F, 2의 F죠. 3배 F, 그 다음에 6배 F 이렇게 되죠. 자, 이건 60Hz 같으면 60Hz, 120Hz, 180Hz, 360Hz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연파를 했을 때 직류 편향급이 0.45다. 이건 뭐예요? 반파죠, 반파. 반파 정류회로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보면 어떻습니까? 요 다이오드 한 개가 들어가면 반파예요. 그래서 반파일 때 우리가 여기에 실효값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VAV는 8분의 2VM이 원래 기본적으로 반파 정류기의 직류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파이를 쓰고 2를 쓰고 그죠? 실효값을 표시하면 이게 루트 2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 되는데 요게 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파의 경우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VAV 반파 하프라고 할게요. 그죠? H 그러면 요거의 발음이니까 8분의 루트 2V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분의 루트 2를 찾고 8분의 루트 얘는 아니네요. 그죠?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는 R분의 V가 되기 때문에 1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파할 때는 8분의 2VM. 자, 8분의 2VM이고 이건 0.9V다. 그 다음에 반파는 8분의 루트 2V 또는 8분의 VM 0.45V다. 여기 얘가 실효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0번 문제는 자, 전압의 실효값이 200이래요. 근데 단상 반파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VDC는 얼마예요? 0.45에다가 200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9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단상 반파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VDC는 얼마냐면 200에다가 0.45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90이에요. 근데 전류를 물어봤죠. 저항이 10분의 90이기 때문에 9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들어가서 자, 요것도 뭡니까? 단상 반파다. 그죠? 근데 1대 2대 1이래요. 그러면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220을 100으로 줄이는 거죠. 그죠? 100으로 줄이는. 그럼 요게 지금 실효값이 100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자, 루트 2가 1.414니까 두 개 하면 141V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단상 전파 정육에서 평균값은 0.9V, 0.92, 그죠? 그 다음에 상전압 300V, 삼상 반파 정육의 직류 전압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아까 1.17 그랬죠? 300 곱하기 1.17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약 350이 나오는가요? 제가 계산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이 나오는데요.
409V가 나오는데 나누기 루트 3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도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전압이 300V에 삼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은 1.17에 V 하면 되는데 300에 1.17 하면 350이 아닌가요? 300 곱하기 1.17 351 맞죠? 예. 계산기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죠? 이게 예. 계산기를 잘못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350. 자,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100V 전파 정류다. 그죠? 전파 정류면 0.9V가 되겠죠. 그래서 90V가 된다. 자, 60Hz 삼상 반파다. 그죠? 그럼 여기는 3배 되죠. 그래서 180Hz. 이거는 반파,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사이리스트에 우리가 점호각이 60이다. 단 시료값이고 연속이다 말을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전파일 때는 VDC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0.9에 그죠? V가 되겠죠. 100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점호각이 코사인 6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우리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90을 2분의 1로 나오니까 9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45가 되겠습니다. 자, 왜? 전원적 전압이 시료값이 100이고 직류측으로 연속적이다 했을 때는 이게 RL4라는 얘기예요. 근데 L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연속입니다. 그때는 VDC라는 게 우리가 반파 정류기 기준으로 전파 정류기 기준으로 V 그죠? 평균값에다가 우리 코사인 알파를 갖다가 곱해야 됩니다. 그죠? 앞쪽에 공식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전원전압이 250V예요. 전파 정류에서 이때 전압의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자, 전파 정류기에서 부하에 대한 이제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자 250에다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33V가 나오네요. 433V인데 자, 요거는 문제를 조금 보류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제를 안 그래도 여기 제가 풀어보니까 433인데 문제가 오류가 있어가 입력 전압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선간 전압으로 만약에 이게 220이라 그러면 250이라 그러면 저쪽에서도 선간 전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전압에 우리가 상전압으로 표시하면 상전압이 루트 300가 맞을 것 같은데 상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250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433이 돼가지고 답이 4번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354라고 해놨는데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 제어 정류기의 점호각의 최대 값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요거는 150도가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반도체의 전공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있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어떤 외부의 에너지에 서 힘을 받아가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럼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을 갖다 우리는 뭐예요? 전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형은 아까 3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받을 수 있어 accept라고 그랬어요. 그죠? accept.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된 반송자를 물었겠는데 반송자는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형은 우리가 반송자가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PN 다이오드는 정류 다이오드죠. PN 접합 다이오드는 정류 다이오드. 그죠? 자, 그 다음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를 직렬 연결하면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애벌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요 문제는 특이하게 대전류 고전압의 전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소형 소자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기 소형 하면 GTO가 답인데 여기만 IGBT라는 특이한 소자, 이렇게 생긴 소자가 있습니다. 기호가 여기 IGBT인데 일종의 이제 트랜지스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병렬 결합의 SCR의 특성과 같은 반도체는, 자, 요거는 우리가 SCR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SCR, 그죠? 트라이악 같은 거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한 개가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치 SCR을 두 개 뭉쳐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트라이악이고 여기 AC가 들어있죠. 그래서 양방향이라는 뜻이다. 여기 다이액도 A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양방향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양방향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AC 들어있는 거 찾아라. 트라이악 이렇게 돼 있죠. 자, 103번 문제는 지금 최대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R과 C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R은 작게 하고 C는 또 작게 해서 우리가 타우는 RC인 거죠. C 정수를 갖다 작게 해서 최대한 어떤 교류 전원에 대해서 트리거 되는 시점을 갖다 빠른 쪽에서 트리거를 시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얘가 이런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전력을 부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서 튕가주느냐 이건데 빠르게, 그죠? LC를 작게 해서 굉장히 빠른 부분에서 튕가주면 얘는 양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우리 전동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는 위에 문제와 같은 문제죠. 여기 다이액이 있는데 여기에 다이액이 제어하는 트라이액이 들어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 한번 보십시오. 트라이액, 다이액,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전압이다, 그죠? 정전압 하면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 바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정류 소자가 아닌 것은 LED. 자, 반도체 소자가 근데 전력 제어용이 아닌 것은 LED입니다. 그죠? 다음에 자, 2단자 사이리스트가 아닌 것은 다이액, SS 다이오드는 다 2단자입니다. SCR은 3단자죠. 자, 다이액 기호 정도는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오드 기호. 자, SCR 기호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액, 다이오드, SC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자, 3단자 소자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SCS는 얘가 4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SCR, 트라이액, GTO는 다 3단자다. 자, 트라이액 기호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요게 트라이액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SCR, 얘가 다이액입니다. 다이액. 그 다음에 얘는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다이오드 중에 SCR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요게 SCR입니다. 자, 다이액, 트라이액, 제너, 그 다음에 얘는 다이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 SCR에 대한 적합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정류작용 할 수 있죠. PN 구조로 되어 있고 정방향 및 역방향인데 SCR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밖에 모르고 일로 가려면 막혀 있죠. 3번. 자, SCR은 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P에 뭐가 달려 있다? 게이트가 달려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P의 게이트. 자, 20번에 자기 소호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GTO다. 자, SCR 두 개를 병렬로 접속한 소재 아까 트라이액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CR의 게이트는 뭐가 되냐? P형 반도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동기 관련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까지 다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자, 한두 문제 조금 해설이 조금 이상한 것도 있었고 좀 그런데 자,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회로 이론과 전개 기기를 긴 시간 동안 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제 설비 기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설비 기준도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비 기준은 핵심 기출 문제 위주로 뭐를 한번 해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